안녕하세요. 새벽닭 책 읽는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엘프리다 밀러 카인츠, 크리스티네 쉐닝 공동 지음책으로 책 읽는 행복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3부 직관적 지능 개발의 결과 직관적 지능을 알면 세상에 대한 눈이 뜨인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현명한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안에 잠재된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려면 먼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직관적 지능을 기르는 것은 당겨놓았던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는 것과 같다. 인간은 8기통 엔진을 장착하고도 실제로도 2개의 실린더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은데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면 8개 모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복잡한 삶의 미로 속에서도 길이 보이게 된다. 수많은 시대 정신과 이론이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서 유일한 구원의 손길은 자신만의 확고한 신, 그리고 우주의 지혜와의 연결고리를 지니는 것이다. 성공적인 삶의 완성,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솔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거짓 친구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waldo 에머슨. 사회적 성공이 성공적인 삶의 유일한 잣대는 아니다. 성공한 삶이란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행복감과 만족감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신이 지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당신은 성공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에게 성공은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들을 메모지에 적어보라. 성공적이다 라는 말은 성공을 통해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말이다. 현대인들은 부자라는 말을 들으면 곧장 돈과 부동산을 떠올린다. 정직하게 벌어들이고 책임있게 쓰기만 한다면 돈과 부동산도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을 가졌다 해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지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비단 돈과 부동산만은 아니다. 지식이나 경험, 지혜, 감사하는 마음, 믿음, 온정, 사랑, 감정이입 능력, 이해심, 건강, 순수함, 직관, 그리고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도 부자다. 이런 내면의 재산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다.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요소들이다. 우리는 시험을 치를 때와 같이 일상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도 직관적 지능을 활용해 성공적인 삶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다음은 한 친구가 자신의 대학 졸업 시험에 관해 한 이야기다. 지성만으로 따지자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했지. 그렇지만 정신은 내가 더 맑았어. 내 몸과 뇌는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독소에 덜 물들어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더 잘 집중할 수 있었고 직관도 더 잘 활용할 수 있었지. 게다가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노력했어.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자 마음이 편해졌어. 시험을 볼 때 편안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결국 내가 그들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어. 경영이나 마케팅 등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직관적 지능은 일종의 보호막이자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신의 성격과 자연의 법칙, 그리고 우주의 지혜를 알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지닐 수 있고 중립성과 객관성은 각종 물리적, 심리적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오성만 중시하던 태도가 점점 사라지고 휴머니즘, 인간의 존엄성, 감정이입 능력, 사회 적응력, 영혼과 정신의 힘, 직관적 경영 등 부드러운 윤리관이 그 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과제와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몸과 영혼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한다.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이 문제로 더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삶의 모든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직장 생활과 사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직관적 지능은 성공의 열쇠다. 직관적 지능은 갈림길을 다다랐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가르쳐주고 삶의 과제와 목표를 파악하게 해주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준다. 삶의 과제와 목표를 찾게 된다. 모든 영혼은 고차원의 삶의 과제를 안고 있고 자기를 알고 개발하고 실현해야 된다는 공통된 삶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 직관적 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모든 이들의 삶의 과제이자 목표다. 영혼이 한 단계 발전할 때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사다리를 한 칸씩 더 오르는 것이다. 그 사다리의 끝에는 완전함이 있다. 그런데 과연 완전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발전하듯 완전함이라는 것도 하나의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사람마다 영혼의 발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들 각기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각각 저마다의 삶의 과제들과 목표들을 지니고 있다. 그것들은 주로 직장 생활과 관련되어 있지만 가족과 관련된 과제들과 목표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서 과제와 목표를 복수로 말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현대 사회는 예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한 사람이 수행해야 할 과제와 수의 종류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직관적 지능이 달인이 된다는 것은 우주의 지혜를 아는 천재가 되는 것을 뜻한다. 이미 뛰어난 영혼을 지닌 우주적 천재들도 있겠지만 그들이라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지는 퇴보를 뜻한다. 우주와 영혼은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오던 것들만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발전을 멈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주적 천재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킨다. 영적 정신적 발전은 잠자고 있는 재능에 불을 당기는 것이다. 자신의 숨은 강점과 재능을 찾는 것이 바로 영혼을 개발하는 길이다. 자신의 삶을 하나의 프로젝트라 생각하라. 소원,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삶이라는 프로젝트의 팀장들이라 생각하라. 그리고 소원 설계도를 그려보라. 그 프로젝트 안에는 삶의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 모든 분야를 조화시켜야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다. 소원과 목표를 이루는 방법들은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자연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것이다. 소중한 길잡이인 일기장을 활용하라. 소원과 질문,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얻는 깨달음을 꾸준히 기록하라. 자신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갈림길에 서거나 벽에 부딪혔을 때 메모나 일기장은 특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에 예를 보자. 삶의 과제를 뚜렷이 파악하고 이를 실천하는 친구가 최근에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만약 지금까지 인생의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일기장에 적어두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야.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것이고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짐작도 못했겠지. 자연의 법칙과 내 영적 특성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에 눈뜨게 됐어. 일기를 통해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 신과 나눴던 대화, 소원, 질문, 그리고 감정을 되돌아볼 수 있었지. 그러자 내 눈앞에서 여러 개의 조각들이 모이면서 모자이크가 완성되기 시작했어. 앞으로 어떤 과제가 주어질지 알 수 있었지. 직장 문제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었어. 그래서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는데 말하자면 그건 내 뒤로 열려있던 문 하나를 닫는 것과 같았어.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어. 이 열쇠 결정을 내리고 나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렸어. 오성의 목소리는 그 결정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걱정했지만 나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내 감정의 소리를 따를 수 있었어. 그러자 여러 가지 보상이 주어졌지. 새 출발을 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도움이란 도움은 모두 받았어. 통찰력을 갖게 된다. 자연의 법칙이나 영혼의 법칙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온다. 그런 법칙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건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즉, 왜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다. 삶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이고 자신이 더 이상 힘없는 존재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로 여겨지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직관적 지능이 발달하면 관객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 공연을 보고 그 공연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직관적 지능이 발달하고 현명해지면 우리는 지금까지처럼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돛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 알게 된다. 나아가 인생의 학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암시들을 기회로 여기게 된다. 또 행간을 읽고 듣는 법을 알게 된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소리 없는 정보들을 주고 이 정보들은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풀어줄 열쇠가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이 넓어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뿐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미도 깨닫게 된다.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 생각 없이 접하던 TV 뉴스나 신문 기사 뒤에 숨은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조작된 정보에 대한 판별력이 늘어나고 여론이나 사상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일이 줄어든다. 즉,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직관적 지능은 인생의 미로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는 통찰력과 확신을 선물해 준다. 직관적 지능이 발달하면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지 않은 채 뉴스를 그대로 믿어버린다. 그런데 요즘은 긍정적인 뉴스보다 부정적인 소식들이 더 많고 세간의 이목도 더 많이 끌고 있다. 이제 현재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사고방식을 잘 드러내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뉴스가 여론을 지배하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사회나 국가 구성원들의 사고가 모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뉴스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정적 사고와 감정이 지배적인 상황 하에서 살아남는 길은 직관적 지능을 키우고 우주의 법칙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사와 경제 그리고 정치에 관한 지식도 쌓아야 한다. 철학을 공부해 보는 것도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철학자, 시인, 사상가뿐 아니라 통치자, 군주들의 자서전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다. 이로써 우리의 윤리적 가치와 미덕, 그리고 정신의 법칙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드높일 수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지능은 더욱더 발달할 것이다. 자신과 우주와의 관계를 알고 나면 정치, 경제, 사회 혼란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잃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최근에 특히 동물에게 많이 일어난 유행성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인류에게 닥치는 이유도 직관적 지능의 도움으로 알아낼 수 있다. 광우병, 구제역, 돼지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모든 우연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이거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했다. 신과 자연의 법칙은 재난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이다. 구제역이나 광우병은 우리의 식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메시지이다. 동시에 가축도살이나 항생제와 호르몬의 남용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윤리관을 재점검해 보라는 암시이다. 자연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해 주는데 우리는 왜 가축을 도살하고 식품에 화학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결정에 대한 확신과 내적 자유를 얻는다. 우리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우주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깊은 믿음과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확신이 강해질수록 그릇된 정보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보잘것없는 자아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외부로부터의 나쁜 영향에도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맨손으로 시작해 자수성가한 스위스 출신의 여성 사업가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업을 작지만 알찬 회사로 일궜다. 다음은 그녀가 한 말이다. 자연의 법칙과 영적 특성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연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녔더니 사업이 거침없이 성장했답니다. 게다가 제 결정에 대한 믿음도 커졌지요.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 것이 쌓이면서 자신감은 더욱 커졌고 저는 제 감정을 완전히 믿기 시작했어요. 당시 시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업을 하지 말았어야 옳았지만 저는 제 직관을 따랐어요. 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런 커다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직장을 아우르는 조화로운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고 영혼을 개발해야 합니다. 세 자녀를 둔 한 어머니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둘째를 낳을 때까지 남편과 저는 에너지의 법칙이라든가 공명의 법칙 등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실수라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신에게 소홀해지더군요. 이제 나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뭔가를 음, 뭔, 뭔가를 할 수, 뭔가를 할 수, 잠깐만. 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실수라 단정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 자신에게 소홀해지더군요. 이제 나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뭔가를 할 때면 불안한 마음이 들고 겁이 났어요. 그러다가 직관의 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부모의 인성 구조가 자녀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영적 특성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렇게 배운 지식들을 조금씩 실천할수록 아이들과의 사이도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병에 걸리는 일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다가 막내딸을 가졌을 때는 이런 지식을 태교 때부터 활용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실천에 옮겼어요. 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생기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확신이 섰어요.
그 결정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실행에 옮길 수 있었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내 안의 두려움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어졌어요.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에 저는 아이들이 칭얼거리면 그게 다 제 사랑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곤 했는데 첫째 아이는 울고 소리치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잠도 잘 잤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죠.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몰라요. 남편과 저는 지켜야 할 바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자 첫째와 둘째도 예의 범절을 더 잘 지키는 아이가 됐어요. 자신의 영적 특성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최고의 엄마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던 것이다. 그녀의 자신감과 내적 확신이 커지자 아이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 준다. 영혼을 생각하면, 다시 말해 영혼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확신도 커진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듯이 우리도 신과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 그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성구조를 아는 것, 자신의 강점과 재능뿐 아니라 약점까지 속속들이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올바른 자신감을 키워준다.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잠재력을 알고 나면 자신감과 자기 확신은 자연히 커진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할수록 자신감은 커진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이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사람이 건강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그와 정반대다. 두통, 척추 이상, 피부질환, 치아 손상과 같은 질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병을 앓는 것이 더 정상적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한 사람의 건강 상태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비추는 거울이다. 질병의 증상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증상과 공포증이나 우울증 등 신체적 증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장애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대인관계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성공적인 삶의 여부까지 결정짓는다. 오늘날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합하면 국민 총 생산액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정신질환과 정서장애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사원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의료비 부담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의 90%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출근한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두려움으로 인한 손해를 돈으로 환산하자면 연간 500억 유로로 달하고 회사 이사진의 60%가 심리적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 집단 따돌림이 삼키는 돈만 150억 유로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네피오도프는 그에 져서 제6의 콘트라 TF 순환에서 개인의 영적 특성은 그 사람의 지닌 동기, 신용, 배려, 끈기, 인간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 등에서 드러나는데 이 특성들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는 영혼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경제 성장이나 고용 안정과 같은 현대 국가 경제의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두려움, 집단 따돌림, 공격적 성향, 절망, 마약과 범죄 등은 영적 사회적 질병이다라고 말한다. 건강은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말이다. 우주의 지혜와 더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우리의 직관적 지능 지수도 높아진다. 직관적 지능 지수가 높으면 자신의 본질, 성격, 그리고 행동 양식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이 왜 병에 걸리는지, 어떤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지혜에서 비롯되는 이런 지식들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 즉 영혼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치료의 시작이다.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영혼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 기자인 에릭 핸델러는 경제와 보건 분야를 개발해줄 잠재력은 영혼 안에 있다고 말한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회사 차원의 건강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프로그램은 영적, 정신적 건강과 건전한 윤리관을 소홀히 다룬다. 영혼, 행동 양식, 성격,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깨우쳐 주어야 한다.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 영적, 정신적 건강이 신체적 건강의 바탕이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능인 직관적 지능에 대해 전문적 강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혼이 안정되어야 몸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부정적 생각과 감정은 질병을 불러오는 반면 기쁨과 사랑 등의 긍정적 감정은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안정, 기쁨, 사랑을 느낀다. 현대인들은 영혼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신의 사랑과 그의 법칙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다. 우주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지금도 이러한 혼란을 조금도 느낄 수 있다. 지금의 세계도 이미 복잡한 미로와도 같지 않은가.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우주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신의 사랑에 등을 돌리면 신에 대한 믿음도 없어진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뿐이다. 두려움이 앞서면 안정, 기쁨, 사랑과 같은 감정을 쉽게 얻을 수 없다. 직관적 지능은 우리를 다시금 창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으로 향하게 하고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이 법칙에 따라 살게 해준다. 그렇다고 우리의 내적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우주의 지혜와 연결되고 나면 외적인 상황이나 쓸데없는 힘겨루기, 이기적인 행동 양식 혹은 다른 이들의 의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진정한 내적 자유와 내적 평화는 창조주와 조화를 이룰 때 얻을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지금 막 사랑에 빠지거나 오랫동안 바라던 꿈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저 자연을 대하는 것만으로 행복감이 밀려온 적이 있는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이 느낌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느낌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대할 때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당신은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것에서 당신도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가? 가까운 사람이 기뻐할 때 진심으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가? 사랑과 더불어 기쁨도 수많은 에너지를 발산한다. 기쁨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예비 단계이다. 기쁨과 사랑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직관적 지능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지닌 힘이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는 것은 기쁨과 사랑을 얻는 길이다. 자기 자아를 희생하는 동시에 자신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면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주변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사랑 속에서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선물해 줄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연극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며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강요할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강요할 필요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거부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진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평화를 찾고 스스로 해질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행복과 안정 그리고 기쁨을 좌우하는 일도 없어진다. 그렇다고 자급자족을 하며 은둔 생활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쁨과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이를 더 널리 퍼뜨리라는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행복을 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창의력과 천재성을 갖게 된다. 천재라는 말은 라틴어 수호신, 창조적 정신을 뜻하는 지니어스에서 온 말이다. 즉, 천재는 특별한 창의력을 지닌 사람이다. 천재란 재능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을 쉽게 얻어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그리고 진정한 천재는 지혜와 힘의 무한한 셈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 말은 천재 작곡가인 브람스가 유명 작곡가들과의 대화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이 책에는 천재에 대한 또 다른 정의들도 소개되어 있다. 푸치니의 말을 들어보자. 그 순간 나는 초자연적인 힘이 나로 하여금 신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오페라를 통해 그 진리를 대중에게 전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의적인 천재들은 자신들이 지닌 영혼의 아름다움, 풍부함, 위대함, 고결함 등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내려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위대한 천재가 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지닌 힘에 대해 뚜렷이 알고 이를 합당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비밀입니다. 창의력과 천재성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해 주는 말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영혼이 지닌 아름다움, 풍부함, 위대함, 고결함 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도 푸치니의 말에 나와 있다. 자신의 영혼이 지닌 힘을 분명히 알고 이를 합당한 목적에 사용하라는 것이다. 이 책을 쓰는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영적 능력을 개발하고 활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직관적 지능의 힘은 위대한 시인과 작곡가들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과 기도, 간절한 바람과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유명 작곡가들과의 대화에 나오는 푸치니의 인터뷰를 조금만 더 들어보자. 신은 인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죽어 없어질 운명인 우리들은 창조주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께서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집을 하나 지으려면 먼저 나무를 베고 합판을 제작해야 합니다. 즉 이는 고차원의 정신법칙과 관계된 일입니다. 모든 영혼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고 거기에서 비롯된 창의력도 지니고 있다. 천재들은 창의력이 특히 발달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주의 지혜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창의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각자가 결정할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영혼은 현재의 창조주라 할 수 있다. 우주의 지혜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사랑과 기쁨 속에서 그 지혜와 조화를 이루면 우리도 천재가 될 수 있다. 창의력은 위대한 문학작품이나 음악작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창의력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지니고 하는 행위라면,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하는 행위라면 아무리 작은 행위라 하더라도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창조 행위이다.
우리도 매일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 창의력과 풍부한 아이디어를 특히 중요시하는 직업들도 많다. 그러나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틀에 박힌 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애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아이디어가 풍부해진다.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무미건조하게 사실만 나열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멋진 표현을 찾을 수도 있다. 또 재료를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할 수도 있겠지만 직과를 활용하여 아주 간단한 방법만 동원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사랑이 그득한 식사를 차려낼 수도 있을 것이다. 늘 하는 일이니만큼 기계적으로 몸을 씻고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창의력을 발휘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창의력은 창조주의 힘이다. 창의력은 무한대로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의력을 무한대로 발달시키려면 먼저 자신의 창의력을 인류의 안녕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간절한 바람과 확고한 결단이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야 한다. 앞의 인터뷰에서 푸치니는 나는 먼저 내 안의 잠재력을 모두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겠다는 불타는 욕구와 강한 결단력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와 함께 목표가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 나는 창조한 창조주께 힘을 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는 위로부터의 도움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런 완전한 믿음이 있으면 내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내 의식을 향해 진동이 흘러 들어옵니다. 라고 말했다. 푸치니는 이 말을 통해 기도와 우주에 대한 믿음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가르쳐준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력을 지닌다는 말이다. 매력은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비트 임호프의 저서 진리와 지혜에 나오는 우화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한 젊은 청년이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떤 가게 안에 서 있었다. 확신에 찬 표정으로 그는 계산대에 서 있던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이 가게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팝니까? 그러자 노인은 물건들이 가득 찬 진열대를 가리키면서 대답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요. 노인이 설명을 들은 청년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행복과 사랑 그리고 만족감을 1인분씩 주십시오. 그러자 노인은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이보시오 젊은이가 내 말 뜻을 잘못 이해한 듯하오. 여기에서는 열매를 파는 게 아니라 씨앗만 팔고 있어. 영적 발전이라는 농사를 짓고 난 뒤에 거두는 열매가 바로 카리스마이다. 바로 카리스마다. 카리스마는 인성을 개발할 때 주어지는 다양한 보상 중 하나다. 매력은 정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변한다. 기본적으로 강한 매력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일 빛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부담감 등으로 인해 매력이 줄어들 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직관적 지능이다. 직관적 지능이 발달하면 어려워 보이는 일도 재치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 한창 영혼을 발달시키고 있는 사람이 영혼이 고도로 발달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 발달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괴적인 사람들은 긍정적 매력을 지닌 사람들을 거부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매력적인 사람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기까지 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영혼이 발달하여 대중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지도자들 혹은 자신의 나라를 국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던 통치자들이 공격당하고 박해받고 심지어 사형에 처해진 예는 수없이 많다. 매력은 영적
발달 단계 혹은 의식 수준과 관계된 것이다. 지구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 즉 우리의 매력은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의식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려면 먼저 몸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프거나 피로가 쌓인다면, 즉 몸에 재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매력은 절대 드러날 수 없을 것이다. 긍정적인 매력은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지도자나 교육자 그리고 상담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면 그들은 직업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지식과 경험뿐 아니라 카리스마도 성공으로 가는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닦아준다.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것은 카리스마다. 세계적인 철학자나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카리스마가 없었다면 그들도 자신의 삶의 과제를 그토록 자신있게 수행해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긍정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사람이 된다. 엘리트라는 말이 사회의 몇몇 분야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마도 이 말이 지금까지 수없이 잘못 사용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직관적 지능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과 정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발달한 엘리트들이 분명 존재한다.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유명한 사람만이 위대한 인물은 아니다. 우리들 중에도 영혼이 남달리 발달된 위대한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해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시대든 그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발전을 이끌어온 인물들은 항상 있었다. 야스퍼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고귀한 정신, 즉 정신적인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직관적 지능의 달인들이다. 고대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후 라이프니츠와 칸트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 마하트마 간디 등 위대한 시인, 화가, 작곡가들도 위대한 인물들이었고 시대 정신을 결정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던 여성 정치가나 군주도 있다. 수많은 실수와 오류를 거듭했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했고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인물들도 많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이제는 낡은 것이 되어버린 윤리적 가치와 미덕을 존중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 줄 아주 간단한 황금률이 있다. 이 법칙은 칸트의 정언명법에 빗댄 것으로서 자신이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격언은 낡은 것이 아니다.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법칙이다. 위의 말에 따르면 엘리트란 긍정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교육이나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먼저 우리 스스로 올바른 윤리관과 성격, 긍정적 인생관과 삶의 기쁨과 같은 가치들을 존중해야 우리는 부모, 교사, 상담가, 지도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올바른 것들을 가르치고 올바른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직관적 지능이 필요하다. 우리의 지도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과의 관계 등 모든 종류의 대인관계에 있어 감정이입 능력과 센스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이다. 직관적 지능은 이 능력들의 기초가 되는 능력이다. 직관적 지능이 발달하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이나 제스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모범이 된다는 것은 자신부터 고쳐나가는 것이다. 개인의 생각이 모여 집단적 사고가 형성된다. 국민들의 집단적인 영적 특성은 어떤 사람이 통치자가 될 것인지도 결정한다. 우리에게는 군사력이 아니라 영적 위대함,
직관적 지능의 힘, 신과 우주의 법칙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정신적 견인차이자 세계 엘리트들이다. 그들은 우리를 미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살고 싶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탄생. 전 세계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혼란과 혼동이 일어나고 있을까?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먼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종기를 보라. 먼저 골마서 고름이 생겨야 터지고 그래야 모든 독성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가.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은 증오, 욕심, 질투, 이기심과 같은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오고 상처가 아물기 위한 것이다. 정신을 내면을 향하게 하고 선한 것만 보면서 의식을 드높인다면 내적 평화를 얻을 것이다. 아일린 캐리. 수많은 예언들이 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싶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많은 종교나 문명이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리는 지금 새 시대로 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들을 재조명해보고 새롭게 정의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그 진리들을 우리 시대에 맞게 고쳐보자는 것이다. 그중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실행에 옮길지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우리 모두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혼이 지닌 힘, 자신이 지닌 힘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 힘을 지구와 우주의 발달에 건설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영혼이 발달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이 생기고 이 모든 에너지가 모여서 새 시대의 도래를 앞당긴다. 그러나 시대를 앞당긴다는 말에 있어서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 시간은 우리가 지구에 사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시간이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라는 구절은 이미 여러 번 인용한 바 있다. 선한 것에 대한 믿음과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아름다운 미래가 나타날 것이다. 먼 미래로 가보지 않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기 시작해보라. 당장 내일이면 삶의 기쁨과 성공, 삶에 대한 애정과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질 것이다. 자신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당신의 사고와 개인적 발전이 인류와 우주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자신의 존재와 행위를 선한 것과 용기, 확신과 믿음을 전파하는 데 이용하라. 영혼과 정신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웃들과 서로 경험을 교환하라. 영적 개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서로를 자극하라. 실천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라. 다른 사람들의 발전을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긍정적 모범이 되는 것이다.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면 정직, 용기, 책임의식, 정의, 선함, 인내, 감사하는 마음, 겸손, 용서, 인내, 부지런함, 신용 등과 같은 미덕들은 우리에게 꽃필 것이다.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이런 미덕들을 실천하며 모범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시대 정신을 앞당길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자아희생적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한다면 평화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의 흐름을 거스를 용기를 지녀라. 죽은 고기만이 광물의 흐름을 따라 헤엄친다. 대중의 그릇된 흐름을 거스르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연스럽게 가볍게 해야 한다. 자신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지 말라.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어렵더라도 특히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생각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길을 존중하라.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주의 정신 그리고 신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얻는다. 평화와 기쁨을 얻는다. 우리 모두가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창조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랑은 우리를 채워주는 한편 매력이 되어 겉으로 드러나기도 할 것이다. 사랑은 최고의 에너지다. 우리는 이 에너지로 살고 싶은 미래를 살아나가는 것이다. 예, 이렇게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하는가라는 책을 오늘로 끝마쳤고요. 오늘 책 읽기 중에 가장 와닿는 글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리고 또한 나에게 필요한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따라 직관력을 사용하면 좋은 개발의 결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삶의 완성도를 높여준다고 하죠. 내면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공부를 좋은 성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마음과 직관을 따라서 갔을 때 아이들도 안정감을 얻었고 아이들도 예절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자랐다는 그런 예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삶의 과제와 목표를 또 찾고 나아가는데 이 직관이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일기 쓰기가 많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을 따라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어떤 소식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TV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도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정보를 이게 조작된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올바른 뉴스인가를 우리가 직관력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 그쪽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면을 따라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하다 보면 확신과 또 내적 자유를 내가 왜 이게 잘못됐을까 아닐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실 건강에 대한 염려증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품들도 되게 많고 또 항정신적 그런 약들도 지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마약이라든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강박관념이라든가 아니면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관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직관력을 듣고 다가가다 보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많이 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안정과 기쁨과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준다고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과 천재성을 가지게 된다고 심지어는 천재가 되고 그리고
엘리트적인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고 또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매력 있는 또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지만 사실은 부정적이거나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눌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직관적인 삶은 긍정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는 또 코드가 또 될 수 있다고 여기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매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주는 아주 큰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긍정적인 모범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엘리트가 된다는 것이죠. 엘리트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주변의 어떤 그 리듬이나 주변의 어떤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여기서는 엘리트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해야 내 주변도 변하고 그리고 그 삶이 변화 속에서는 우리의 그 직관적인 이런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항상 그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와 소통하고 내 내면과도 소통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남보다는 남하고 비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히려 더 직시하고 바라보는 이런 직관적인 그런 것들을 더 키워나가라고 이 책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참 제가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참 많이 뜻깊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책이 양식이 되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